만약 당신이 물질 세상 너머의 주파수에 조율할 수 있고 뇌의 화학물질을 바꾸어 초월적 자각 상태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우리 몸의 생물학을 바꿔 아무리 심각한 병이라도 치유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 혁명적인 책에서 조 디스펜자는 신경과학, 후성유전학, 양자역학의 최신 성과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그런 변형이 가능한지 그 이론과 방법, 그리고 그것을 이룬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한 현재 순간에 머물며 감각 너머에 존재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는 완벽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최신의 뇌 영상기를 비롯한 다양한 도구와 에너지 센터 축복하기 같은 여러 명상법이 들어가 있다. 조 디스펜자는 모든 사람이 초자연적이 되는 세상, 그것이 내가 창조하고 있는 미래라고 말한다.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샨티 출판, 춤이란 옮김, 조 디스펜자 지음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입니다. 나는 어떻게 원하는 내가 되는가 라는 부제가 붙은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중에 오늘은 3장 양자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에 조율하기 꼭지를 낭독합니다. 양자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에 조율하기. 몸, 환경, 시간을 넘어서기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이 3차원의 현실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인 양자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노력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이 영역은 물리적 우주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과 판연히 다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뉴턴 물리학의 세계관과는 전혀 맞지 않는 영역이다. 양자장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정보의 장이다. 시공간 너머에 존재하며 지성 혹은 의식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혀 물리적 혹은 물질적이지 않으며 우리의 감각으로 지각되지 않는다. 자연의 모든 법칙들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이 에너지와 정보의 통합장이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정량적인 연구를 계속해왔고 덕분에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나는 자기 조직적인 지성 혹은 에너지가 존재하고 그것이 온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런 생각이 다소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되묻곤 한다. 폭발 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질서 정연할까요? 무질서할까요? 대답은 늘 무질서하다는 쪽이다. 그럼 나는 또 묻는다. 그렇다면 빅뱅이라는 대폭발 이후에 어떻게 우주에 이런 질서가 생겨났을까요? 어떤 지성이 있어서 자신의 에너지와 물질을 조직하고 자연의 힘들을 통합해 우주라는 이 걸작을 만들어냈음에 틀림없다. 그 지성, 그 에너지가 바로 양자장 혹은 통합장이다. 양자장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지구상의 모든 사람, 동식물, 자연물질, 인공물질, 대륙, 태양, 그리고 지구 자체를 없앤다고 상상해보자. 그런 다음 태양과 달을 포함한 태양계의 모든 행성도 없애보자. 그 다음 우리 은하계의 다른 태양계들도 모두 없애고 마지막으로 우주의 모든 은하계들도 없애보자. 그렇게 되면 공기도 없고 눈으로 감지되는 빛도 없어진다. 단지 절대적인 암흑, 진공, 영점장만이 존재한다. 우리도 현재 순간에 하나의 의식이 되어 통합장 안으로 들어갈 때
이 무한한 암흑의 공간으로 들어갈 것이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란다. 이제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볼 눈도 없다고 상상해 보자. 그뿐 아니라 우리는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볼 능력도 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감각할 수 없다. 이 양자장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알아차림, 즉 자각뿐이다. 감각이 아니라 자각하는 것만이 이 영역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자각은 곧 의식이며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리는 것이므로 일단 감각 세상 너머로 나아가 양자장의 에너지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의식이 더 큰 수준의 주파수와 정보에 연결된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양자장은 비어있지 않다. 양자장은 주파수 혹은 에너지로 가득한 무한한 영역이다. 그리고 모든 주파수는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양자장을 물질과 감각 너머에서 진동하는 무한한 양의 에너지로 가득 찬 세상, 우리가 창조에 쓸 수 있는 에너지에 보이지 않는 물결이 가득한 세상으로 생각하자.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이 모든 에너지로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을 창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달렸다. 요컨대 양자장은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양자 우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자각 혹은 의식만으로 존재한다. 그보다 더 위대한 의식과 더 위대한 에너지 속에 무한한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그 가능성을 관찰하는 의식 말이다. 하나의 자각이 되어 그 끝없고 광대한 공간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는 어떤 몸도 사람도 대상도 장소도 시간도 없다. 그 대신 미지의 가능성들이 에너지로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우리가 이미 살면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는 시공간의 3차원 현실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지의 어둠 속에 충분히 오래 머무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미지의 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다. 앞장에서 현재 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나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고 익숙한 과거를 기억하기를 멈추며 하나의 자각이 되어 이 영원하고 광대한 공간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당신의 몸, 당신이 만난 사람들, 당신이 갖고 있는 물건들, 가야 할 장소들, 시간 자체까지 이 3차원의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서 주의를 거둬들이면서 말이다.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자각, 그 자체가 된다. 그때 당신은 양자장 속으로 들어간다. 과학자들은 광대한 공간에서 전자들이 움직이는 양식이 완전히 예측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전자들은 거시 우주의 물질들이 따르는 법칙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 전자들은 한순간 여기에 있는가 싶으면 다음 순간 사라졌다. 그것들이 언제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예측하기란 불가능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전자들이 무한한 가능성 혹은 개연성 속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관찰자가 무언가 물리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찾을 때에만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 혹은 정보의 장이 우리가 전자로 알고 있는 입자, 즉 물질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른바 양자 사건 혹은 파동 함수 붕괴 사건이다. 파동 함수 붕괴 사건이란 관찰자가 관찰하기 전에는 전자가 파동으로만 존재하다가 관찰자가 보는 순간 파동성이 깨지고 입자로서 관측되는 현상이다.
이때 파동함수란 입자가 어떤 위치가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을 확률이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관찰자가 그 전자를 더 이상 관찰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자마자 그 전자는 다시 에너지로 사라졌다. 다시 말해 물질의 입자는 우리가 관찰하고 주의를 보내야만 존재할 수 있다. 주의를 주지 않는 순간 그것은 에너지로 돌아가고 가능성의 상태로 돌아간다. 양자장에서 물질과 마음이 서로 관계하는 방식이 그렇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 즉 주관적 의식이 관찰을 통해 전자의 형태를 부여하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의식도 관찰을 통해 인간 존재에 포함한 이 3차원의 현실에 질서와 형태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매일 똑같은 마음 자세로 삶을 바라보고 과거의 기초에 미래를 기대할 때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장을 우리 인생이라는 늘 똑같은 정보 패턴 속으로 붕괴해 버린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쿠 또 아프겠지 하고 생각하면 곧 아프기 시작한다는 식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물리적 세상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을 걷어들이면 어떻게 될까? 바로 앞장에서 배운 대로 몸으로 가던 주의를 걷어들이면 우리는 몸이 아닌 존재가 된다. 그때 우리는 감각이 사라진다. 혹은 감각적 활동을 멈추게 된다. 우리 인생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로 향하던 주의를 걷어들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다시 말해 부모, 배우자, 형제, 친구, 직장인, 종교인, 정치인,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게 된다. 우리는 인종도 젠더도 성적 지향도 나이도 없는 존재가 된다. 물질 세상 속의 대상과 장소에 대한 주의를 걷어들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곳에도 있지 않는 존재가 된다. 마지막으로 직선적인 시간에 대한 주의를 걷어들이면 우리는 아무 시간 속에도 있지 않게 된다. 이때 우리는 현재 순간에 존재하며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양자장 속에 있게 된다. 스스로 물질 상태에 속해 있다고 여기지 않거나 물질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로 물질에 영향을 주려고 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물질 너머에 있으며 더 이상 자신을 시 공간 속에 있는 몸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라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통합장의 무한한 어둠 속에 있다. 현재 순간에 머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물질 너머의 미지의 세계로 정보 혹은 의식을 전달하는 보이지 않는 주파수들만 이루어진 세계로 주의와 에너지를 내보내게 된다. 전자로부터 주의를 걷어들이자 전자가 에너지와 가능성으로 변환되는 것을 발견한 양자 과학자들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주의를 걷어들이고 과거의 낡은 기억을 넘어선다면 우리 인생이 가능성으로 바뀔 것이다. 결국 기지의 것에 집중할 때는 기지의 것을 얻게 되는 반면 미지의 것에 집중하면 가능성을 창조해낸다. 몸, 일, 사람, 시 공간에 주의를 보내지 않고 하나의 자각, 우리가 이 끝없이 어둠의 공간 속에 깨어있음을 자각함으로써 그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리고 미지의 것에 에너지를 오래 투자하면 할수록 우리는 살면서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가능성을 더 많이 창조하게 될 것이다.
가능성의 무한한 세상에 하나의 씨앗을 심어라. 그리고 우주의 더 큰 마음이 씨앗을 발화시키도록 내맡겨라. 마지막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당신의 몸을 축복하라. 당신의 인생, 도전, 영혼, 과거, 미래를 축복하라. 당신 안의 신성을 축복하라. 그리고 가슴을 열고 새로운 삶을, 그것이 아직 펼쳐지기 전에 미리 감사하라. 천천히 당신이 있는 방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눈을 뜬다. 원하는 미래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동시성과 새로운 가능성들이 당신을 찾아내도록 허용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난다.